안녕하세요. 오늘은 3단원 전류의 자기작용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장 속에서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과 세기입니다. 물리학에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어떤 물리량의 방향과 세기입니다. 방향과 세기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그 물리현상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과 같을 정도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배울 내용에 관한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나 로봇 청소기를 움직이는 데 쓰이기도 하고 선풍기의 프로펠러, 세탁기의 세탁통, 믹서기의 날 등을 회전시킬 때 이용되기도 하는 이것! 과연 이것은 뭘까? 바로 전동기! 전동기에는 자석과 사각형의 코일이 들어있어.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이 회전하게 돼. 어떻게 회전하냐고?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의 왼쪽 부분은 전류의 방향이 뒤쪽을 향하고 자기장의 방향이 왼쪽을 향하니까 위쪽으로 힘을 받아. 그리고 코일의 오른쪽 부분은 코일의 왼쪽 부분과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니까 아래쪽으로 힘을 받지. 이 힘에 의해 코일이 회전하게 돼. 이처럼 전동기는 움직이거나 회전하는 전기기구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휴대전화의 진동을 일으키는 데 쓰이기도 해. 네, 방금 본 영상은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모두 다뤄주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 그리고 이를 이용한 것에는 전동기가 있다까지 모두 다뤄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해야겠죠?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 78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우리가 저번 시간 EBS 강의를 통해서 배운 내용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EBS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 첫 번째가 어떤 직선 도선 주위에서 전류가 위로 흐를 때 I로 적을게요, 전류를. 그러면 주위의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생긴다라는 걸 배웠고, 두 번째로 원형 도선 주위에서 어떤 식으로 생기냐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일 주위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모습과 방향을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원형 도선의 경우에는 이렇게 테이블 위에 두고 나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른다면 여기서 이제 써줄게요. I는 전류다. 이렇게 흐를 때 자기장 어떻게 생겼죠? 그쵸?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생겼었습니다. 코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는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배웠는데,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이외에 자기장을 만드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대표적으로는 무엇이 있냐면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 자석은 도선과는 다르게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도 주위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석이 있을 때 N극과 S극이 있죠. 그러면 자석 같은 경우는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자석 이외에도 자성체나 혹은 움직이는 전자 혹은 양성자 주위에서도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석 말고도 자성체 혹은 움직이는 전자 혹은 월 양성자 주위에서도 뭐가 생기냐? 자기장이 생기더라. 자기장이 있더라. 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이용할 거냐? 이 자석을 이용할 겁니다. 자석.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조건은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면 어디 속에 있어야 될까요? 그쵸. 다시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면 자기장 속에 있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기장 속에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이 자기장,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장은 누가 만들어 주느냐? 전류가 흐르는 도선 본인이 만든 자기장? 안타깝게도 본인이 만든 자기장은 본인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 자기장은 누가 만들어 주느냐? 그렇죠. 우리가 위에서 말한 바로 자석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석이 만들어 주는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넣어보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린 자석을 이용할 건데, 그 중에서도 어떤 자석을 이용할 것이냐? 그거는 우리 교과서 78쪽에 해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해보기 보면 자기장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관찰하기 써 있죠. 여기서 조건 뭐였죠? 그쵸.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관찰하기입니다. 한번 준비물을 더 볼게요. 어떤 자석이냐? 첫 번째 말굽 자석, 그 다음 전지, 그 다음 알루미늄 호일, 집게 달린 전선, 스위치, 나무도막, 가위, 면장갑, 이렇게 준비물이 있습니다. 실험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실험 과정은 첫 번째, 알루미늄 호일을 말굽 자석의 두 극 사이에 놓고, 지금 이것처럼 여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요, 놓고 그림과 같이 전지에 연결한다. 어떻게 했나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루미늄 이 호일을 이렇게 설치했어요. 설치한 다음에 말굽 자석을 이렇게 두었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 설치하고 나서 그림과 같이 전지에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빨간색 도선은 플러스 극에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검은색 도선은 마이너스 극에 연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죠? 그쵸.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스위치를 닫고 알루미늄 포일을 관찰합니다. 우리가 아직 스위치를 닫기 전까지 1번까지는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2번, 스위치를 닫고 알루미늄 포일을 관찰하는, 스위치를 닫는 순간 알루미늄 포일이 어떻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루미늄 포일이 어떻게 되는가,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좌로 움직이냐, 우로 움직이냐, 위로 움직이냐, 아래로 움직이냐, 이걸 관측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알루미늄 포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 실험을 반복한다. 여기 중요한 거 있죠.
알루미늄 호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한대요. 지금 우리가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를 거예요. 그런데 2번까지는 3번에서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준다라는 거는 지금 빨간색에 연결되었던 이 선을 다 지워볼게요. 이 부분을 여기다 연결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검은색을 마이너스에 연결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흐를까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모습을 띌 겁니다. 그 전류가 반대로 흐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알루미늄 포일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어떻게 되느냐 확인해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4번 한번 볼게요. 과정 3에서 말굽자석의 극을 반대로 바꾸어 실험을 반복한다. 지금 전류의 방향을 바꿨어요. 전류 방향 바꿨는데 이번에 뭘 바꾸냐? 말굽자석의 방향을 바꾸겠다 합니다. 어떻게 바꿀 것이냐? 지금 여러분들 기준으로 이쪽이 왼쪽이라고 할게요. 이쪽 부분을 왼쪽, 이쪽 부분을 오른쪽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왼쪽에는 N극이 있죠? 왼쪽에는 N극이 있고 오른쪽에는 S극이 있습니다. 근데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이걸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이 학습 노트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원래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요. 자기장의 방향은. 그러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향일 겁니다.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볼게요.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는 방향일 겁니다. 그런데 N극과 S극이 반대로 바뀐다는 거는 이쪽에서 다시 이렇게 바뀌겠다는 거죠. 이게 4번입니다. 4번. 그 전까지는 이렇게 됐겠죠. 2번과 3번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렇게 해서 이때도 알루미늄 포일이 어떻게 되느냐, 움직인다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만 보는 게 아니라 2번, 3번, 4번을 통해서 알루미늄 포일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 무엇이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실제 실험을 한다면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 전류가 흐르는 알루미늄 포일이 금방 뜨거워지므로 스위치를 오래 누르지 않는다. 잠깐만 관찰하면 이 알루미늄 포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루미늄 포일 2번, 3번, 4번 과정을 통해서 볼 건데 실제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험 영상 봤는데 움직이는 거 보였죠? 그래서 2번, 3번, 4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관찰했을 겁니다. 한번 79페이지 윗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말굽자석의 두 사이에 있는 알루미늄 포일에 전류가 흐르면 알루미늄 포일이 움직인다. 여러분 관찰했습니다. 말굽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알루미늄 포일이 힘을 받기 때문이다. 밑줄 한번 칠게요. 말굽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알루미늄 포일이 뭘 받냐? 힘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알루미늄 포일은 질량이 있나요? 그렇죠. 당연히 질량이 있죠. 가볍긴 하더라도요. 그래서 뭘 짚고 넘어가야 되냐? 학습 노트에 적을게요. 자, 뭘 짚고 넘어가야 되냐? 봅시다. 질량이 있는 물체가 움직인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물체가 뭘 받고 있는 거냐? 힘을 받고 있다. 이걸 의미합니다. 물론 힘을 받더라도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잊어버립시다. 없다고 치고 지금 이 상황에서만 보는 거예요. 질량이 있는 물체가 움직인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물체가 힘을 받고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게 말굽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알루미늄 포일이 움직였잖아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 알루미늄 포일이 힘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말하는 힘, 알루미늄 포일이 받고 있는 힘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힘은 뭐냐? 뭘까요? 바로 자기력입니다. 자기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을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자기력 뭐냐?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입니다. 누구에 의한? 자기장에 의한입니다. 그래서 자기장 속에서 자기장에 의한, 그래서 자기장으로부터 받는 힘을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힘 받는 건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던 거 뭐가 중요하냐? 힘의 방향과 힘의 세기가 중요하잖아요. 봅시다.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어떤 거 같냐면 그림 2-13과 같으며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에 모두 수직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거든요. 힘의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냥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여기 책에는 네 손가락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키고 엄지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 그리고 나머지 손바닥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 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봅시다. 먼저 전류가 예를 들어서 이게 도선이라고 칠게요. 도선이 있으면 이쪽이 자석이에요. N극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반대편이 S극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도선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있을 때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나온다고 했죠? 그쵸.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다고 칩시다.
치는 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어디로 잡을 거냐면 위로 잡읍시다. 위로. 전류의 방향이에요. 이게 전류 I라고 씁니다.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뭐 자기장 4개의 손가락으로 하든지 아니면 엄지부터 가르쳐도 상관이 없어요. 이 상태죠. 이 손입니다. 자,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이 상태죠. 여기 엄지손가락이에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이쪽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은 윗방향인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힘의 방향은 어디냐? 손바닥에 가리키고 있는 바로 윗부분이 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모두 수직해야 된다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여기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힘의 방향도 위쪽을 향하죠.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이 이렇게 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수직이어야 되고 이쪽에서도 수직이어야 됩니다.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다시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자기장 너무 두껍네요. 자기장의 방향, 그 다음에 뭐였죠?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니까 힘의 방향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두 여기에서도 수직, 여기도 수직인 거죠.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이냐? 무슨 법칙이라고 할까요? 오른손을 사용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오른손 법칙입니다. 오른손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이고요. 4개의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손바닥, 그때 향하는 게 손바닥이 힘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류의 방향과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과 그 다음에 힘의 방향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수직이다. 힘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 모두 3개 다 수직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아이고. 이쪽 보면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을 좀 더 본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플러스 방향 여기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겠죠. 따라다라다따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여기서도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어떻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이니까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여러분들 엄지손가락으로는 전류의 방향이고 나머지 4개의 손가락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킨다면 힘의 방향은 어디죠? 그렇죠. 여기 윗방향이 될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 같이 모두 수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속막대는 어디로 움직일까요? 그렇죠. 힘을 위로 받고 있으니까 위로 움직일 겁니다. 이해됐나요? 좋아요. 지금 이렇게 봤고요. 또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 중에 힘에 영향을 주는 것이 또 무엇이 있느냐. 일단 우리 힘의 방향을 찾는 방법이 오른손 법칙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고 4개의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손바닥이 힘의 방향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그러면 이 방향이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들 자기장의 방향은 가만히 놔두고 아까 전류의 방향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한번 손을 선생님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류의 방향이 위쪽이었는데 반대쪽으로 바뀐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가 손가락이에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이쪽일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은 그대로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거 손바닥 아니라 여기 손등입니다. 그러면 힘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힘의 방향이 될 겁니다. 여기가 자기장이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실험에서 3번에서 알루미늄 포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꾼다면 2번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반대로 바뀌겠죠. 왜냐?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린 것처럼 전류의 방향이 지금 이게 2번 상황이었다면 지금 3번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4번은 뭐였냐면 3번 상황에서 자기장의 방향만 바꿔줬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그쵸. 전류의 방향 이쪽이고요.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무조건 오른손을 그려야 되며 이렇게 되니까 손톱을 반대로 그렸네요.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니까 손톱의 방향이 이쪽이겠죠. 그 다음에 손가락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전류의 방향은 3번과 그대로고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자기장 힘의 방향은 어디죠? 그쵸, 윗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힘의 방향은 위쪽이었고 3번은 아래쪽이었고 4번은 다시 위쪽일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론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거나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도 바뀐다. 밑줄 칩시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거나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도 바뀐다 인 거죠. 그 다음에 그림 밑에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는 지금 우리 방향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힘의 크기죠. 이게 뭐냐면 세기입니다. 세기. 어떠냐? 전류가 세게 흐를수록 크고 자기장이 셀수록 크다. 밑주십시다.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는 전류가 세게 흐를수록 크고 자기장이 셀수록 크다 입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노트는 지우겠습니다. 정리 한번 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힘의 방향, 첫 번째 힘의 방향은 어떻게 찾을 수 있죠? 뭘로 찾을 수 있죠? 힘의 방향은 그쵸, 오른손 법칙으로 찾습니다. 오른손 법칙. 오른손 법칙으로 찾습니다. 힘의 방향을 찾는데 이 힘의 방향은 뭐에 연관이 있냐면 전류의 방향과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바뀐다. 이죠. 그 다음에 힘의 크기 혹은 힘의 세기라고도 하는데 힘의 세기는 뭐에 비례하냐면 전류의 세기와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힘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걸 찾는 법칙은
오른손 법칙이었고요. 힘의 크기, 즉 힘의 세기는 뭐에 연관이 있냐면 전류의 세기와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더라. 전류가 세지면 힘의 크기도 세질 거고요. 자기장이 세지면 당연히 힘의 크기가 세질 겁니다. 전류의 세기가 자기장의 세기와 둘 다 커진다면 힘의 크기도 당연히 커지겠죠. 이해됐나요? 좋아요. 우리가 처음에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한 기구 중에 뭐가 있다고 했죠? 그쵸, 전동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동기. 그러면 도대체 전동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대충 뭐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힘으로 뭐 움직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자기장에서, 우리 계속 조건 나오는 거죠.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한 장치에는 전동기가 있다. 전동기는 그림 2-14와 같이 자석과 코일로 구성되어 있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전동기의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코일의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따라서 두 부분이 받는 힘의 방향도 반대가 되어 코일이 회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여기 그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 한번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왼쪽 편 어디 부분이냐면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려보면, 자, 1번 그려볼게요. 일단 자석이 머니까 자석 끌어오겠습니다. 확대해서 그려보면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이랑 거의 비슷한데, 도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자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N극이고 반대편은 무슨 극일까요? 그렇죠, S극입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 어떻게 되죠? 그쵸,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 우리 여기 그림, 다시 그림, 왼쪽 그림으로 돌아오면 플러스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건데, 플러스 쭈루루 가볼게요. 쭉 따라라라라 일로 흐르겠죠, 위로. 여기서는 이렇게 흐를 거고,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들어갈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다시 이쪽 선생님 학습 노트 보면 여기서는 1번에서는 위쪽으로 흐르겠죠. 어디로? 전류 방향이에요. 그러면 위로 쭉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 오른손 법칙 꺼내야겠죠? 자, 오른손 법칙 꺼내면 여기가, 자,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볼게요. 핑크색 한번 써볼까요? 이게 손이에요. 4개 손가락,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류의 방향, 그 다음 뭐죠? 그쵸,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손바닥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에서의 도선에 받는 힘이 어디냐? 위쪽으로 받는다 라는 거죠. 이때 체크해야 될 부분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이 그림과 같이 힘의 방향은 위쪽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쪽으로 이렇게 받을 겁니다.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어디냐면 이쪽이 2번이에요. 한번 2번 볼게요. 2번은 똑같아요. 그림은 똑같아요. 그림은 빠르게 한번 그려봅시다. S극, 그 다음에 도선, 그 다음에 오른쪽 편이 N극이에요. 자기장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요. 전류의 방향 한번 볼게요. 우리 2번에서는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면 한번 꺼내봅시다. 무슨 손? 그렇죠,
오른손 법칙 한번 꺼내봅시다. 오른손 법칙 꺼내면 자기장 방향, 손가락 방향이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은 그렇죠. 나머지 4개 손가락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힘의 방향은 어디죠? 그렇죠. 아래 방향입니다.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여기서도 수직, 그 다음에 여기서도 수직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왼쪽 부분은 이렇게 힘을 받으니까 위로 올라갈 거고요. 오른쪽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회전하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코일이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어디 안 했죠? 어디 안 했냐면 바로 이 윗부분이에요. 윗부분. 윗부분은 왜 안 하죠? 윗부분도 힘 받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3번을 선생님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똑같아요. 자석의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고정이에요. S,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N극입니다. 이때 도선의 방향은 이렇게겠죠. 물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없는 거라고 치고 지울게요. 그러면 도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장의 방향 어디죠? 그쵸.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한다. 전류의 방향은요? 지금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를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오른손 법칙은 무조건 손바닥 펼쳐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하고 그릴 만한 거 상상해 보니까 이런 식인 거죠. 4개 손가락 전류 방향이니까 엄지를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오른손 법칙이 아니에요. 오른손 법칙은 무조건 손바닥을 펼친 상태로 다시요.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혹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방향,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지.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것처럼 엄지손가락 이렇게 꺾으면 안 돼요. 실제로는 될 수 있어요. 손 모양은. 근데 우리가 정한 오른손 법칙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가 회전할 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코일이 아까 그렸던 걸 그려보면 왼쪽 편에서는 위로 힘을 받고 여기서는 아래로 힘을 받아요. 이쪽 부분은 위로 힘을 받고요. 이쪽 부분은 아래로 힘을 받고 이쪽 부분은 없어요. 그럼 이쪽 부분은 당연히 없고 이쪽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 얘가 위로 힘을 받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전동기가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맨 처음 본 영상에서는 어떤 게 나왔냐면 선풍기, 또 뭐 나왔죠? 그쵸, 세탁기, 또 뭐 비행기 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약하게 하나 도는 걸로 이렇게 도는 걸로는 안 돼요. 힘이 약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여러분들 코일 이렇게 하나 있죠. 근데 이거를 2, 3, 4, 5, 6, 7, 8, 9, 10 엄청 많이 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있을 때 힘을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합시다. 2개가 되면 몇이 되죠? 2가 되죠. 3개가 되면 3이 되죠. 그걸 막 엄청나게 무수히 감는 거예요. 그러면 선풍기가 될 거고요. 좀 더 세지면 세탁기가 될 거고, 좀 더 세지면 비행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뭘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았냐면 코일의 가문수, 지금 여러 번 감은 거죠. 가문수를 늘리면 코일이 받는 힘이 커진다. 즉 결론은 뭐냐면 전동기가 빠르게 회전한다 인 거죠. 지금 선생님이 예로 든 선풍기, 세탁기, 비행기는 일단 뭐가 흘러야 되죠? 그렇죠. 전류가 일단 흘러야 됩니다. 전류. 근데 얘네가 전류가 흐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움직이죠.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과학적인 표현으로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런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바꿔주는 거냐면 움직이는 거니까 역학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켜 주는 장치에는 대부분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전동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과서 8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통해서 전동기의 원리, 그 전에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전동기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간이 전동기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간이 전동기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왜 이름이 간이 전동기겠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볼 겁니다. 거의 끝났어요. 간이 전동기를 만들고 전동기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일단 준비물은 네오디듐 자석, 전지 끼우개, 에나멜선, 칼, 투명 테이프, 구리판, 지우개, 클립, 디퍼 등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쭉 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교과서에 채워야 될 내용이 전동기가 원리에 무엇이냐, 전동기의 원리는 무엇이냐, 그리고 들어갈 주요 부품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간이 전동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지 끼우개에 전지를 끼우고 구리판을 그 사이에 껴요. 그 다음 낀 다음에 그 위에다 네오디듐 자석을 넣고 코일을 감은 다음에 이 구리판 사이에 넣는 거죠. 넣는 건데 선생님이 영상을 짧게 보여줄 건데 이 간이 전동기 만드는 방법 중에 이제 우리가 사포로 뭔가 코일의 끝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교과서에도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사포를 이용하여 코일 한쪽 끝은 에나멜을 완전 벗기고 다른 쪽 끝은 에나멜을 반만 벗긴다. 우리가 지금 아까 봤던 내용 중에 지금 전동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 다시 한쪽은 이렇게 지금 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전류가 끊겨요. 이 이유는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사포를 이용해서 한쪽은 다 벗겨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쪽은 반만 벗긴다가 지금 앞에서 봤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간이 전동기를 만들 때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힘을 받아야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어떨 때? 그렇죠. 나란할 때. 이때는 힘을 받지 못함. 이걸 교과서에 써놓읍시다. 힘을 받아야 움직이는데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나란하면 힘을 받지 못하더라 라는 거까지 우리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이준동기를 만들 때는 힘의 방향, 힘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힌트를 좀 더 주자면 자기장의 방향, 그 다음에 무슨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과 전류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야 됩니다. 방향에 초점을 둬야 돼요. 세기는 일단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움직여야 돼요. 왜죠? 일단 세기는 나중에 세게 만들면 돼요. 근데 일단 뭐 예를 들어 건전지 한 개 쓸 거를 나는 세게 돌릴 거니까 건전지 여러 개 쓸 거고 네오디듐 자석도 엄청 큰 거 쓸 거야. 근데 안 움직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에 초점을 둬야 되더라. 그래서 이게 나란하면 힘을 받지 못하더라 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80쪽에 나와 있는 전동기 설계하는 이 설계 부분을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면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1쪽 한번 넘어가 봐서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봅시다. 1번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자기장에서 땡땡을 받는다. 뭘까요? 뭘 받을까요? 그렇죠. 힘을 받는다. 힘을 받습니다. 2번 문제 자기장에서 지금 계속 조건을 주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을 때 힘을 받잖아요. 근데 도선에 흐르는 땡땡의 방향이 바뀌거나 땡땡의 방향이 바뀌면 도선에 받는 힘의 방향도 바뀐다. 뭘까요? 그렇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거나 혹은 맞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전류의 방향도 다시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도 바뀌더라 라는 거 우리가 했습니다. 3번
전동기가 더 빠르게 회전하기 위한 방법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우리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뭐였죠? 뭐였나요? 그쵸. 첫 번째, 전류의 세기를 크게 준다. 전류의 세기를 강하게. 이게 1번.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장의 세기를 키운다. 세 번째, 뭘까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죠. 전동기 안에는 코일이 들어가요. 코일. 그래서 코일의 가문수를 늘려준다.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나와있던 내용인데, 무인 비행기의 회전 날개는 자기장에서 땡땡이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해서 돌아간다. 뭐죠? 그렇죠. 전류입니다. 전류.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83쪽 스스로 정리하기를 한번 꼭 정리해 보고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빠르게 한번 채워 볼게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땡땡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뭐죠? 뭘까요?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볼게요. 파란색.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뭐가 흐르는 코일 주에는 자기장이 생기냐면, 그렇죠.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에는 자기장이 생긴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로 바뀐다. 우리가 했던 내용이고,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은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조건 있죠?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뭘 받냐면 힘을 받습니다. 힘. 그리고 이런 힘을 찾는 방법엔 여기 남아있는 것처럼 오른손 법칙이 있고요. 두 번째,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는 혹은 힘의 세기는 뭐뭐가 세게 흐를수록 뭐뭐의 세게 셀수록, 첫 번째 4번에 들어갈 내용은 그렇죠. 전류가 세게 흐를수록,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크다. 마지막으로 전동기의 원리는 전동기의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코일의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두 부분에 받는 힘의 방향도 반대가 되어 코일이 회전한다. 왼쪽 부분부터 보면 전류가 위로 흐르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장이 이렇게 되니까 힘의 방향은 위쪽 방향이더라. 그 다음에 반대쪽은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니까,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니까 힘의 방향은 어디냐? 아래 방향이더라. 그래서 얘가 이렇게 회전하더라 라는 거였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코일의 왼쪽 부분은 어디로 힘받죠? 그렇죠. 위쪽으로. 그 다음에 코일의 오른쪽 부분은 그렇죠. 아래쪽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옆에 남아있는 이 문제는 한번 꼭 풀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총 1단원, 2단원까지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리를 꼭 한번 해야 돼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힘을 받습니다. 이때 자기장 속에 이 자기장을 누가 만들어준 거냐면 본인이 아닌 다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됐던
다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거나 혹은 자석이거나 자성체가 만든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힘을 받습니다. 그 힘의 방향을 찾는 법칙은 오른손 법칙이에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힘의 방향도 바뀐다. 이 방향을 찾는 건 오른손 법칙이더라. 그리고 힘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와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 그리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전동기이더라. 라는 것까지 우리 배웠습니다. 네, 수요일 등교 수업부터 금요일까지는 1단원 물질의 구성부터 2단원, 방금 배운 2단원 전기와 자기를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지도 채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요일 등교 수업 때 꼭 교과서와 필기도구를 챙겨 오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꼭 잘 착용하고 건강하게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수요일 등교 수업까지 안녕.